이 사람이 좀 모자랐다고 얘기하면 또 장애인 비하고, 그렇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 대놓고 지적장애인이 짜르가 됐다고 얘기해도 장애인 비하고. 뭐라고 얘기해야 돼 이거. 가나 저번 시간에 표트르 대제, 왜 도대체 저 양반이 러시아 역사에서 대제, 대황제로까지 불리는가에 대해서 제가 주저리 어제 한두 시간, 한 두세 시간 정도 했던 것 같습니다. 거의 최장 기간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중요하다 이 말이야. 근데 그거 아세요? 너무나 소름 돋게 이 양반 표트르 대제 죽자마자 개판이 됩니다. 그냥 한 200~300년 다시 연어마냥 회귀해요. 빠꾸를 200년 300년을 해. 이 양반 죽자마자. 그렇죠. 왜 그렇게 됐느냐? 저번 시간에 표트르 대제가 뭐 했다고 했어요? 내 핏줄이더라도 능력 없으면 짜르 못할 수 있다. 차라리 능력 없는 핏줄보다 능력 있는 남이 짜르가 되는 게 낫다 하면서 법까지 만든 사람이에요. 어마무시한 발상과 어마무시한 마인드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다는 거죠. 이 표트르 대제 이전에도 당연히 그 이전 짜르가 그 다음 짜르를, 후계자를 지목을 하는 거는 좀 당연했죠. 그죠? 영향력을 행사했던 게 맞기는 맞는데, 그래도 원래는 왕족 중에서, 짜르 후계자로서 왕족 중에서만 지목이 되어 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아예 반발을 아예 없애버리려고, 이 사람 왕족 아닌데 왜 후계자로 지정하세요? 이런 말이 아예 안 나오게 하려고 능력이 있으면 모르는 애라도 짜르를 하게 고를 수 있다라는 걸 아예 법으로 박아버린 사람이 바로 누구다? 표트르 대제다. 이 말이. 근데요, 후계자를 본인이 이제 초이스를 남이더라도 능력 있는 애를 고를 거라고 법까지 정한 양반이 후계자를 지목하지 않고 죽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됐겠어? 개판이 됐겠지. 사방에서 서로 지가 짜르 하겠다면서 난리를 치기 시작합니다. 왜 옛날에 조선시대에도 무조건 웬만하면 원래 왕의 첫째 아들, 뭐 둘째 아들, 뭐 이런 식으로 왕위가 좀 이어지고 막 그랬잖아, 웬만하면. 근데 가끔 그 개판 될 때도 있잖아. 갑자기 무슨 됐든 뭐 사촌형이 막 하고 그 뭐 수양대군 마냥 이런 사람이 왕 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거 마냥 표트르 대제가 죽고 나서 표트르 대제의 두 번째 아내와 그 아내의 친족들이 러시아의 정부 정치를 장악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 표트르 1세가 표트르 대제입니다. 첫째 부인이 있고요, 둘째 부인이 있어요. 자, 표트르 대제의 둘째 부인 예카테리네 1세, 이 양반이 이제 표트르 대제, 자기 남편 죽자마자 궁을 장악하기 시작합니다. 근데요, 이 양반 2년밖에 못해. 이 양반 2년밖에 못하고 표트르 대제의 첫째 부인의 자식의 자식, 표트르 대제의 손자죠. 친손자였던 표트르 2세로 갑니다, 짜르가. 근데 얘도 3년밖에 못해. 자, 그 다음 누가 있느냐? 그 다음 7번 이 양반이 여자 조카입니다. 여자 조카. 아빠의 첫째 부인이 낳은 자식들, 배다른 형제지. 배다른 형제였던 이반 5세가 낳았던 안나 이바노브나, 이 언니와는 그래도 오래 했어요. 죽을 때까지 했어요. 공포정치도 하면서 자기 말 안 들으면 막 조지고 죽이고 막 그러면서 공포정치하면서 막 강력한 절대 어떤 짜르로서 이 언니야, 안나 누나. 근데 문제는 여기야. 7번에서 8번으로 가면서 코미디가 좀 생기는데, 이 양반이 죽을 때 어찌됐든 후계 작업을 하긴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태어난 지 2달 된 신생아 태어난 지 2달 된 신생아가 짜르가 됩니다. 그게 누구다? 이반 6세다. 이 말이. 신생아가 짜르가 됐다. 이게 좀 웃기는 이제 상황이 벌어진 거지. 뭐 되겠어요 이거? 태어난 지 2달 된 애가 뭐 정치를 실제로 할 턱도 없고. 그래서 기회는 이때다. 표트르 대제의 딸이었던 옐리자베타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쳐내고 짜르가 됩니다. 그러니까 표트르 대제에서 잘 가다가 표트르 대제 와이프 첫째 부인의 손자, 표트르 대제의 손자가 해먹다가 또 요로 갔다가 다시 표트르 대제의 원래 딸로 온 거예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좀 요런 게 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해할 것은 표트르 대제가 죽고 나서 짜르라고 하는 그 자리를 두고 지들끼리 하여튼 졸라게 싸웠다, 요거만 보시면 됩니다. 하여튼 개판이었다. 근데요, 이제 표트르 대제 딸이 됐잖아, 옐리자베타. 이 이모가 오랫동안 해먹어. 이 이모가 1741년부터 1761년까지 20년 동안 짜르를 해먹습니다. 꽤 오래 해먹어요. 근데 문제가 있었어. 이 이모가 결혼을 안 해서 애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애가 없으면 어떡해. 어찌됐든 후계자를 다음 짜르를 정하긴 정해야 될 거 아니야. 다음 후계자를 정하긴 정해야겠는데 자식이 없어. 그래서 이거 누구 하지 하다가 이 양반의 언니 안나 페트로브나의 자식이 있던 거예요. 자식이 누구? 표트르 3세. 근데요, 이 표트르 3세가 제가 장애인 비하는 건 아니고 설이에요, 설. 그냥 어쨌든 짜르였던 사람이 지적 장애가 있었다는 설이 진짜 많습니다.
뭐 우리가 눈으로 확인을 하진 않았지만 이 사람의 행동이나 그런 일대기가 적혀있단 말이에요. 글로. 그 글로 적혀있는 걸 보면 지적장애가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설이 역사학계에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지적장애인이 짜르가 될 수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거 말을 어떻게 해야 돼 진짜. 이거 말을 어떻게 해야 돼? 너네들 지금 트집 잡을 거잖아. 이 사람이 좀 모자랐다고 얘기하면 또 장애인 비하고, 그렇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 대놓고 지적장애인이 짜르가 됐다고 얘기해도 장애인 비하고. 뭐라고 얘기해야 돼? 어찌됐든 뭐 어쩔 수 없죠. 뭐 그냥 얘기할게요. 있는 그대로 얘기해야지. 뭐 역사니까. 역사니까. 자, 이 양반이 짜르가 되기는 됐는데,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요, 당시에 엘리자베타가 후계를 지목한 게 이 양반이 낳은 자식이 원래 10명이 넘게 있는데 그 중에 살은 게 2명밖에 없었어요. 딸내미 둘, 나머지 다 죽어. 그러니까 여기 핏줄 안에서 표트르 대제와 예카테리나 1세 사이에서 낳은 엘리자베타가 지금 짜르니까 바로 언니, 친언니였던 이 안나 페트로브나의 자식선에서 짜르를 정하고 싶었던 거죠, 엘리자베타는. 그래서 표트르 3세를 정한 겁니다. 근데 이 친구가 문제는 뭐 지적장애가 있었느냐 마느냐 뭐 그런 설은 둘째치고, 이 친구가요 실제로 14살까지도 러시아 문화에 적응을 잘 못하고 러시아 말을 잘 못하게 됩니다. 러시아에 관심도 없고 러시아 말도 잘 모르고. 그래서 엘리자베타가, 이 양반이 이 이모가 죽기 전에 자기 조카, 자기 언니의 아들인 이 표트르 3세를 짜르로 초이스를 하긴 했는데, 얘가 자꾸 러시아 문화나 이런 거에 적응도 못하고 말도 잘 못하고 러시아 말도 잘 안 통하고 이러니까, 그 당시에는 뭐 지적장애가 있으니까 어떻게 행동해줘야 되고 얘한테 어떻게 해줘야 되고 이런 게 개념이 없잖아요. 이 사람이 실제로 지적장애가 있으면 그거에 맞춰가지고 교육을 해주고 그거에 맞춰가지고 뭔가 행동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개념이 없었단 말이야. 그냥 이 사람이 실제로 좀 어려움이 있든 실제로 몸이 좀 불편하든 그런 걸 알 바 아니고, 이 새끼 왜 말 안 들어, 이 새끼 왜 이렇게 띨빵해, 이 새끼 왜 공부를 안 해, 이런 식으로 받아들였단 말이야, 그 당시 사람들은. 그래서 엘리자베타 이모가 이 표트르 3세를 다음 짜르로 초이스를 한 다음에, 야 공부 똑바로 해 너 이 새끼, 너 다음 짜르 해야 되는, 지금 러시아 말도 제대로 못하고 너 지금 뭐해 너 지금 도대체, 러시아 싫다고 찡찡대고 그래서 되느냐고 막 이러면서 막 스파르타식으로 막 애를 쥐잡듯이 잡는 거야. 막 거기다 대고 어거지로, 작은 이모가 어거지로 미리 결혼부터 시킵니다. 결혼한 며느리가 엄청 중요해. 결혼한 며느리가 누구다? 이 이모야. 결혼한 며느리가 이 이모야. 이 언니야랑 어거지로 이제 표트르 3세를 결혼을 시키는 거예요. 자, 근데 말 그대로 아까 뭐라고 했어요? 어거지로 결혼을 했단 말이야. 당연히 둘 다 사이가 그지같지. 초반에는 애도 낳고 그랬는데요, 바로 결혼한 지 몇 년 뒤부터 사실상 둘이 쌩까고 잠자리도 서로 안 가지고 서로 그냥 쌩까고 사는 거야. 막 어찌되었든 표트르 3세의 작은 이모가 짜르였고, 이 작은 이모가 자식이 없어서 이 이모가 죽으면은 표트르 3세가 짜르가 될 예정이 됐습니다. 근데 계속 이 표트르 3세가 러시아를 싫어하는 거예요. 본인이 러시아의 차기 짜르인데, 이제 자기 작은 이모가 죽으면은 이제 다음 짜르가 될 예정인데 자기가 짜르가 될 그 나라 러시아를 자꾸 싫어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 양반이 어릴 때부터 프로이센, 독일이죠 나중 돼서, 그 프로이센이라고 하면 헷갈리니까 그냥 독일이라고 할게요 제가. 이 양반이 어릴 때부터 독일 근처에서 태어나고 독일 문화를 접하고 그랬어요. 근데 당시의 독일, 프로이센이 나중에 러시아의 어떤 위치였습니까? 적국. 당시 프로이센은 러시아의 적국이었습니다. 경쟁국가, 러시아의 라이벌이었어요. 근데 그 경쟁국을 좋아하는 거야. 근데 좋아할 수 있어요. 좋아할 수 있는데 좋아하는 건 둘째치고 자기 나라 싫어해. 왕이라는 사람이 자기 나라 싫어하고 경쟁국가를 좋아하는 겁니다. 그런 애가 차기 짜르였던 거야. 요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표토르 3세에게 짜르를 초이스했던 이모, 작은 이모였던 엘리자베타 짜르가 개 야마가 돌아가지고, 야 제대로 공부해라. 너 어디서 지금 적국인 프로이센을 좋아하고 독일을 좋아하고 얘가 진짜 정신이 나가는, 진짜 정신 못 차냐? 어디서 정신 못 차냐? 얘가 진짜 정신이 나가서 시상해 아주. 어이구 참나. 언니는 도대체 애를 어떻게 키웠길래 애가 도대체 이렇게 말을 안 들어 쳐먹고 아유 세상에, 이러고 이제 속이 터져라 환장하고 있었어요 이모가. 근데 반대로요, 시집을 왔잖아 와이프, 누구? 이 이모 예카테리나 2세. 시집 온 이 이모는 러시아 문화부터 뭐 러시아 문화, 러시아 철학 이런 거를 엄청나게 열심히 공부하는 거야. 근데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표토르 3세가 독일 프로이센을 좋아했잖아요. 근데 반대로 와이프는 러시아 문화나 이런 걸 미친듯이 공부했다 그랬잖아. 이 사람이 프로이센 사람입니다. 와이프가 독일 사람이야. 근데 지금 어떤 상황이라 그랬어요? 작은 이모가 프로이센 좋아하지 마라, 프로이센 문화 끊어라, 이제 러시아 공부해라 이랬는데, 와이프가 막상 프로이센 독일 사람인데 이 와이프는 또 미친듯이 러시아의 문화나 마인드나 이런 거를 공부를 하는 거예요. 정반대인 거죠, 정반대. 당시 러시아의 주적이었습니다.
프로이센 독일은. 근데 그 프로이센 출신이 지금 왕비잖아. 짜르의 그 비. 그러니까 당시에 근데 실제로 프로이센 독일 출신이었던 이 예카테리나 2세 러시아의 귀족들도 굉장히 안 입곱게 봤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인데도 남편이라는 인간이 러시아에 관심도 없고 짜르에도 관심 없고 러시아가 잘 되기를 바라지도 않고 막 이런 상황이잖아 이 사람. 아무리 이모가 살아있고 자시고 간에 짜르가 이제 차기 짜른데 근데 이 양반이 러시아를 경멸하고 러시아어도 싫어하고 이랬다 그랬잖아. 근데 정작 와이프가 미친듯이 공부를 하고 러시아에 공부를 하니까 와이프를 경멸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제 짜르가 될 거고 내가 러시아 별로 안 좋아하는데 니는 왜 내 뜻과 다르게 러시아 공부를 하냐? 네가 뭔데 지금 러시아를 공부해? 막 그러면서 경멸을 했어요. 표트르 3세가. 남편이랑도 사이가 틀어졌다 그랬잖아요. 근데 사실 하필이면 프로이센 러시아의 적국에서 또 시집을 온 거야. 러시아로. 그러면 이 양반 입장에서는 나라도 지금 남편 저 새끼 저거 지금 제정신 아니니까 나라도 러시아 문화부터 역사, 공부, 독서, 사교 모임 이런 거를 계속해서 귀족들과 친해지고 이런 걸 해놔야 내가 러시아에 시집 왔더라도 무시 안 당한다. 내가 독일 프로이센 사람이더라도 러시아에서 무시 안 당하려면 내가 부단한 노력을 해야 된다. 내가 그래야 살아남을 수 있다. 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생각 때문에 굉장히 부단히 러시아의 기존 세력들, 귀족들하고 더 친하게 지내려고 하고 옆에 막 공작, 백작 사람 막 그러면 누구 공장님? 소주라도 한잔 해야지. 곱창이 저번에 우리 집에 이번에 저 술 좋은 거 들어왔어. 또 한잔 하셔야지. 막 이러면서 소주도 한잔하고 보드카도 한잔하면서 그러면서 호의도 베풀고 주변 귀족들한테 선물도 막 주고 요런 관계를 굉장히 잘 맺으면서 러시아 내부에서 자기 남편이 제대로 정치 안 하는 동안에 와이프였던 예카테리나 2세 독일 사람인데도 굉장히 권력이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요 실제로 나중 돼서 예카테리나 2세가 군부를 장악합니다. 군대를 장악해요. 남편 표트르 3세가 짜르였는데도 군부를 와이프가 장악한 거죠. 이번 영상이 볼만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재미없었다면 이건 재밌을지도 몰라.